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요. 또 라디오 프로그램의 내용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범국민투쟁본부 이런 명칭을 달고서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렇습니다. 거. 광화문 집회를 한 것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해서라도 명단을 입수하겠다. 가장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 드립니다. 무거운 녀석. 네. 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한 분만 일단 네, 나오셨어요. 일단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뚱블리 정상근 기자가 성산대교를 넘다가 네. 교통체증에 걸려가지고 차 안에서 그냥 뛰고 있대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마음이 좀 무거워서 마음도 네, 무거워서. 차량까지 전체 무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네. 온 국민이 다 심각합니다 지금. 네. 조금 전에 옆에 스튜디오에서 이가희 아나운서가 네. 1분 뉴스 라이브로 좀 전해드렸는데 TBS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금 1단계 재난특별방송 체제로 오늘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일단 뚱커벨 혼자서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해야죠. 코로나 19 확진자 조금 전에 정은경 본부장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763명으로 늘어났어요. 사망자도 이제 7명으로 늘어났고요. 중수본 발표 기준이죠. 밤사이 신종 코로나19죠. 확진자가 161명 더 늘어나면서 국내 확진 환자가 763명이 됐습니다. 예. 이 국내 환자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 환자가 636명이나 되고요. 전체 환자의 83.3%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는 129명이 더 증가해 458명이 됐습니다. 예. 사망자는 23일 이후 1명이 더 늘어나서 총 7명이 됐네요. 그래요. 자, 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경보를 이제 심각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네. 위기 경보라는 게 제일 낮은 것이 이제 4단계던데 제일 낮은 게 관심이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의, 경계, 이제 심각. 네. 어제 이제 최고 수준의 이제 심각으로 올렸는데, 자, 뚱블리 기자 왔어요?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 많이 막혔어요? 아, 네.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예.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이거? 예? 아, 네. 계속 이렇게 늦어요. 오늘 또 교통체증이 네. 또 다른 날보다 또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위기 경보 단계를 이제 심각으로 격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어서 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서 위기 경보를 그 심각 단계로 올리겠다라고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총력 네.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해외 유입 봉쇄, 확진 환자의 동선 추적과 이 접촉자 격리에 집중된 이른바 이제 봉쇄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이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말고 이 내부 자체적으로도 좀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좀 방식대로 좀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심각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심각해진 거죠. 그렇죠. 네, 심각해진 그 상황입니다. 단계별 예. 심각이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이 뭐 5개죠. 5개. 5개 밑줄 이상일 쫙 수도 그어야 있어요. 왜냐하면 심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의, 경계, 관심 제일 낮은 단계부터 나눌 때 지역 감염이 되면은 심각 단계까지 갑니다. 그렇죠. 2009년도에 75만 명이 걸렸었나요? 그때 신종플루가 됐을 때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었죠. 예. 약 10년 조금 지난 시점에 지금 또 한 번 심각 단계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제 비상한 각오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죠. 박원순 시장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울이 뚫리면 네. 대한민국이 뚫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박원순 시장의 컷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한시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 이런 비상한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과감한 선제 조치들을 취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언제 얘기한 거예요? 2시에 있었던 자체 브리핑 내용인데 조금 전에요? 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내용하고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재차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요. 또 라디오 프로그램의 내용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집회를 했던 범투본이죠. 뭐 범국민투쟁본부 이런 명칭을 달고서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렇습니다. 거. 광화문 집회를 한 것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해서라도 명단을 입수하겠다. 가장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네.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도 이제 일주일씩 수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은혜 부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 이 초중 고등학교, 그러니까 교육부가 관할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뒤로 일단 연기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될 수가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 긴급 돌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네. 또 밝혔고요. 또 직장인들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관련된 이제 여론도 있긴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를 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학부모 연령대에 있는 응답자청에서도 지금부터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수용한다라는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교회 쪽에서 워낙 오늘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한다고 그랬다가 어제 갑자기 뭐 대변인이 인터넷으로 네. 네. 뭐 발표를 했잖아요. 관련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전달이 됐죠. 이 내용이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도 이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못한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좀 정부의 이 수사와 관련 대응에 대해서 좀 협력하라. 이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종교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제가 입에 담기는 좀 그런데 지금의 이런 시련이 또 어떤 세력의 네. 또 뭐 때문이다. 음해 때문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종교적인 입장 자체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협력하는 그런 또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어제 그 인터넷으로 대변이라는 분의 발표를 좀 처음부터 좀 들어봤는데 네. 유감이라는 그런 워딩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뭐 죄송하다 이런 거를 먼저 전제하에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또 자기들이 피해자다. 물론 네. 신천지 교인들 피해자는 맞지만 이런 부분도 자기들 너무 옹호하는 게 아닐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 사실은 또 발표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의 내용도 보면 초반에 이것이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에 대한 견제다. 견제 세력이 있다. 또 그 시련이다. 이 시련을 이겨내자 해서 종교적인 메시지를 오히려 듬뿍 담고 있어서 이런 비상시국에 좀 더 담백하게 반성과 협력을 이야기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신천지에서 뭐 그 교회나 아니면 본인들의 이제 집회 장소들을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또. 맞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속속 뭐 오늘 TBS에서도 뉴스공장에서도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별도의 모임을 또 하고 있다. 예. 뭐 위에선 지시가 내려왔지만 저도 뉴스공장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네, 그런 좀 제보가 그렇게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예. 보다 좀 솔직한 이 신천지 측의 좀 발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천지 교회의 예배 장소가 여러 곳이고 또 공개되지 않은 곳이 알려질 경우에는 그 공간 주변에서 굉장히 좀 반발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확산되는데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막 속보를 김경래 PD가 전해주고 왔는데요.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경기도 안양시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두 번째 확진자가 과천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분이다. 네. 이런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 그 성지순례 가려고 했는 테라비브 공항에 도착했는데 도로 입국 금지 시켜가지고 네. 도로 그분들이 돌아왔잖아요. 네, 이게 테라비브의 네구리온 공항이었죠, 그죠? 네. 네, 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집단 감염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당국 측에서도 좀 놀란 모양인데, 네. 이 최근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왔던 이 경북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잇따라 좀 확진 판정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예. 이 경북 특히 이제 경북 도민들을 중심으로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22일 저녁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0일 저녁에 이 대한항공을 타고 간 이 130여 명에 대한 입국을 거부를 했고, 네. 결국 이스라엘 국민들만 내리고 다른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시 이제 발길을 돌려서 어제 오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에 대해서 좀 외교부 측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전 예고 없이 유감 표명을 했죠? 입국 금지를 한 것은 좀 우리 여행객들의 불편을 너무 크게 초래했다라면서 항의의 뜻을 전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몇 개국에서 뭐 입국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좀 입국 절차에 대한 좀 변경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테라비브 공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뭐 이런 일도 없을 때였는데 거기가 입국장에 가면 그 감시원들의 그 눈초리가 네. 그 가방 있는 거 누구나 다 오픈하고 개방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까지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 또 뭔가 있었나 봐요. 예. 자, 황교안 대표도 이제 뭐 대중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코로나19 비상사태와 무관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특히 뭐 정광훈 목사의 집회도 있었기 때문에 집회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나 또 책임이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또 반응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를 집회도 자제해야 된다. 네. 이런 발표를 내놨죠.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도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정상훈 기자 코로나 네네. 추경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코로나 추경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사실 이게 다른 정치 다른 야당들도 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추경은 해야 하지만 이 추경을 빙자해서 이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일까지 해서는 안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심사가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이제 이 관건은 뭐 규모, 시기, 내용인데 이 사스 때가 7.5조 그리고 이제 메르스 때가 11.6조가 추경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때를 좀 참고를 해서 추경 규모를 정하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속도를 낸다면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 날 빨라도 3월 17일 날 처리가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공천 결과가 나왔죠, 일부가. 아니 본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황교안 대표가 뭐 종로에 공천 받았던 이 정도 내용만 공개가 됐고요. 별 뭐 큰 네. 반응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고 또 당내에 여러 가지 또 이견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구 경북 지역의 발표가 늦춰지고 있죠. 그래요. 자, 그리고 컷오프된 그 미래통합당 이은재 의원이 좀 반발을 하다가 또 인정하는 걸로 가나 봐요. 네, 일단 뭐 반발을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이 그 의정 활동도 평가가 괜찮았고 또 뭐 그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지지도 높았는데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를 시킨 것은 뭐 잘못됐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좀 분위기가 좀 변해가는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공식 출범을 했는데 오늘 동작동 현충원을 갔다가 방명록에다가 코로나19라고 써야 되는 거를 코로나20이다. 네. 이렇게 오기를 했다고 그래서 또 회자가 되고 있고 그래요. 자, 저희 무겁당도 이제 뭐 각 당이 다 이제 공천을 발표를 시작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당 대표 아니에요? 무겁당? 네. 여러분들의 그 공천지를 제가 결정을 했어요.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 결정이 났나요?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을 해주시고 배종찬 원내대표는 험지 중에 험지 히말라야로 정했어요. 아, 히말라야. 그다음에 뚱블리 사무총장은 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가세요. 험지입니다. 네. 아니 그기보다도 오늘 좀 늦었잖아요. 네. 늦었으니까 교통체증에 한번 빠져보도록. 러시아 워 어떻습니까? 당 대표는 접니다. 예. 중구난방이 내서면 안 되고. 당 대표는 그럼 어디로? 저요? 네.
아, 좀 날이 추워가지고 저는 이번에 불출마하려고요. 그러면 저기 김경래 사무총장 마침 들어왔네요. 김경래 PD는 남극으로 팽수하고 남극으로. 놀으라고 네. 남극으로 좀 보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김경래 PD가 속보를 또 갖고 들어왔어요. 바쁩니다 지금. 국회가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오늘 오후 본회의를 취소했다. 통합당의 심재철 의원이 코로나19 검사하고 민주당 수년 제안에 통합당의 동의를 네, 속보는 했다. 아니고요. 아까 발표됐던 내용. 네, 아까 좀 빠졌다 그래서 네. 읽어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이것으로 격상했죠. 1단계 관심, 2단계 네. 주의, 3단계 경계, 다음인 4단계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아, 그 정상 기자가 느껴가지고 네. 뭐 진행 못하잖아요. 상당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 그랬었나요? 두 글자래요. 네. 저도 한정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분위기가 아주 네, 이랬습니다. 삼각 아니고 뭐? 사각도 아니고. 김밥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김밥? 네. 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